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둔했던 편이었고, 중앙권 증시가 좀 강했고, 미국 증시도 비교적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금리 올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경기 침체 우려는 해소가 됐다. 금리 인상 마무리되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죠. 근데 우리는 좀 따로 놓은 게 대외적인 재료보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업종 이슈에 따라서 좀 휘둘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지표들은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 진정이 됐다는 점에서 국제유가가 좀 유난하게 많이 올라가서 5주 연속 올라간 게 좀 특이했고, 요건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과 유럽 동시에 향후의 금리 정책은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할 거다. 인플레이션 보고 판단할 거다. 또는 뭐 고용 지표 판단할 거다. 어쨌든 지표 보고서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아야 돼. 최우선은 인플레이션 잡는 거야. 이렇게 세게 얘기하다가 지표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물러선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지표들이 좀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현재 한참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상회하는 게 워낙 예전부터 그냥 반복되어 왔던 거라 이거 자체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서프라이즈한 어떤 호재 이렇게 되진 않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변동성 뭐 급등했다가 주 후반에 또 급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그리고 2차 전지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반도체로 매수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2차 전지 변동성과 반도체주가 크게 올라간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좀 가장 핫한 이슈였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세게 했는데 고객 예탁금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시장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수급 문제는 제가 또 잠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정책은 향후에 지표 보고 판단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에 나왔던 PC 지표, 이거 제가 PC 개념은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PC가 3.0, 근원은 4.1,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좀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지표만 놓고 볼 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힘이 실렸고, 반면에 이제 조금 찜찜한 거는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80달러 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어떤 고점이 82달러 50센트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의 근접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뚫고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매수 포지션을 더 강하게 만들고 투기 세력에 의해서 또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 건데,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 인덱스가 좀 밑으로 내려가 줄 때 신흥시장 수급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제유가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차트인데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죠. 막 150만 원, 160만 원 막 이렇게 갔다가 90만 원대로 빠졌다가 또 이제 금요일에 12%나 이제 급등을 했죠. 지금 21선 이제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21선에서 튕겨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좀 변동성이 커졌죠. 이거 만약에 깨지면 에코프로는 80만 원 정도까지는 더 밀어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이번 추세에서. 그래서 이제 주 초반에 이 공방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80만 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120만 원 한번 도전해 보느냐, 이게 좀 가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강할 때 어떤 강한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횡보 또는 흘러내리는 기간보다 그걸 갖다 불과 양봉 한 두세 개로 그냥 단방에 뒤집는 그런 패턴이 정말 강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때 한 2주 정도 눌렸던 거 양봉 두 개로 뒤집어 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두 달 가까이 빠진 걸 간단하게 양봉 하나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정말 센 주식, 올해 대표적으로 강한 주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벌써 지금 70%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아야 될 때는, 좋을 때는 좀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좀 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 카카오, 뭐 GS건설, 코스닥에서는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못난이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흘러내리지 않고 버텨지면서 주도주는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점이 없어져야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는 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버텨지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주요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빅테크로 보면은 메타가 지금 9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난주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고 테슬라도 좀 올라갔고 다음에 방어주라고 불리울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큰 시세는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유진테크 반도체주가 되게 강하게 움직였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매주 이제 주요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리스트들이니까 근데 이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지난주에 두드러지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변동성이 엄청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 속에서 또 좀 선전하고 있는 종목을 꼽아보자면 조선주가 좀 선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비교하면 되게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 덩어리하고 지금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덩어리 2차전지주들이 좀 밀리면 삼성전자 쪽이 좀 힘이 실리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최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2조 3천억을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판 건데 지난주에 포스코만 2조 9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를 빼면 지난주에 오히려 순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순매도 규모 자체를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규모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시작된 이래 최대 매도가 나왔다. 근데 외국인들이 뭐 추세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지금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신흥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주식형 펀드 추이인데 자금 3주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어오다가 한 주 건너뛰고 다시 들어오고. 근데 지금 규모는 주춤하지만 어쨌든 신흥시장 쪽에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뭐 특별하게 대만 정도 매도한 거 말고는 뭐 이렇게 매도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강하게 매수할 때 한국, 인도, 대만을 조금 소극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다만 이제 우리나라 뭐 10억 달러 매도한 거는 저기 이제 포스코 이 기간에 포스코만 또 3조 원이 매도가 나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매도한 거는 실제로는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대만만 팔았다. 인도하고 한국, 인도, 중국은 매수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너무 좋게 보는 경우에는 중국 경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러면 한국도 매수할 수는 있지만 단지 그냥 중국 쪽에 자금이 몰려가면 조금 다른 나라들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동향, 기관 수급 동향 종목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거의 7,600억, 7,700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가 순매수 1위였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뭐 이런 어떤 기업들,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의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동반 매수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매수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지난주 코스닥을 많이 샀는데 두 종목 1조 2천억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었고 여기 LNF까지 합치면 거의 1조 3천억이 픽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공매도 청산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세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었고 그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기관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매수 있고 그 외에는 보면 그 IT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보시면 뭐 리노공,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하나마이크론, 동지세미캠, 솔브라임, 원익 IPS, 두산테스나 뭐 제우스, PSK홀딩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조금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면 최근에 미국은 골디락스다.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 경기는 나쁘지 않고 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올해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로 했던 지수대로 S&P 500이 거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주가가 좀 부담된다. 이게 좀 충돌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근데 가장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 빅테크 계속 올라갈 거냐 이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을 딛고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지 요 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좀 찜찜하거든요. 이게 경기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줘서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재현이 돼버리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수급 변동성,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집중도가 낮아지면서 반도체가 제일 뜨겁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2차 전지의 요일별 집중도를 보면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빅3,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세 종목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그래프로 요일별로 그린 거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게 15%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7, 40 되는 것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32%면은 저건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져야 돼요. 일단 이번 주 목표는 25% 이하. 그 정도로 떨어지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 정도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좀 예탁금이 증가된 것도 있겠다 해서 종목 장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비율이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분산돼서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업종은 시가총액 감안해 보면 반도체, 제약, 자동차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에 움직였고, 제약은 종목들별로 조금 움직였다 말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2차 전지가 다시 갈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 종목으로 좀 분산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업종 구도 좀 주의 깊게, 요즘은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업종 수급 동향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8월이 시작되잖아요. 미증시 8월에 전통적으로 어땠는지 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950년 이후는 별 재미가 없었지만 최근에 20년, 최근에 10년 이렇게 놓고 보면은 8월 증시가 또 나름대로는 선전을 하는, 그러니까 7월보다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9월에는 미증시가 좀 부진했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봤더니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10년 동안 6번 오르고 4번 빠졌고요. 코스피는 반반인데 특이한 건 2015년 이후는 홀짝으로 움직였어요. 예,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홀짝홀짝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8월에 이렇게 특별하게 방향성이 계절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분위기 타고 갈 것 같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지금 6년 중에서 5년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여름에 좀 강한 경향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퐁당퐁당 움직여서 우리는 조금 계절적인 특징은 코스닥 선전, 코스피는 그냥 그저 그런. 예, 그래서 요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 8월은 또 어떻게 될지는 그냥 그때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느냐, 또 주도주 주포가 그대로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제일 세졌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좀 변동성이 커졌다. 요 정도로 보고 2차 전지 변동성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반도체 이외에 하나 정도는 더 올라올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주의 깊게 이번 주에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구독하기도 이왕이면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